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권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선거가 말이죠. 이제 딱 10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뉴스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리얼미터 월요일 날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몰카 설치범, 지금까지는 이제 주범 유튜버 40대, 그 다음에 70대 공무원 1명 이렇게 돼 있었지 않습니까? 새로운 공모자 1명이 추가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요 얘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이 오는 이제 부산을 지금, 부산하고 창원, 이 일대에 지원 요새에 나갔는데, 현장이 뭐, 역시 그 뭐, 지지자들 뭐, 완전히 아주 뭐라 그럴까? 이거 뭐, 요로하고 있다고 그러나요? 예. 대대적인 인파가 보이고 난리가 났습니다. 부산. 자, 그래서 이걸 판을 뒤엎는데, 예, 지금 왜냐면 우리 부산 지역, 지금 여론이 조금 우리한테 안 좋아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요걸 뒤집기 위해서 오늘 갔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아서 지금 이제 앞으로 나오는 여론에도 그리고 4월 10일 선거 전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관련 내용을 상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자, 이러다 보니까 말이죠. 지금 이제 장해찬 무소속으로 나왔는데요. 지금 여론조사 최근에 동향을 보면은 어쨌든 간에 국민 조직표가 있잖아요. 정연욱이가 2등이고 3등이 장해찬이에요. 그런데 1등 민주당하고 오차 범위 밖으로 2등이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장해찬이가 무소속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단일화를 제안하고 나섰고 정연욱이는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요거 참 이상하네요. 예, 이건 뭐 논평은 또 그 본론 얘기할 때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서울 한복판에서 말이죠. 종로에서 이재명이가 죄수복을 입고 영창에 갇혀있는 지금 이 합성 사진이 지금 대량 살포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그 정도로 민심이 말이죠. 이재명에 대해서 지금 뒤집어져 있는 하나의 반증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이제 좀 빠른 속도로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요. 뭐 좋거나 뭐 좀 안 좋거나 간에 여론조사 내용은 우리가 뭐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리얼미터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은요. 자, 가볍게 말씀을 드리면 긍정평가율은 살짝 떨어졌어요. 뭐 그러니까 큰 변화는 없습니다. 36.5하고 36.3. 자, 그래서 데이터 숫자상으로 본다면 2월 네 번째 주부터 쭉 그러니까 6번째 주에 이르기까지 지금 빠지고 있는 추세가 되겠고요. 부정평가는 반대적으로 이제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래서 전주 대비 0.6이니까 큰 변화는 없다. 그러나 이것도 2월 네 번째 주로 보면은 5번째 주까지 계속해서 지금 부정평가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그 결론이 뭐 결론적으로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좀 떨어지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데이터를 보면은요. 뭐 이제 뭐 0.2%니까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5주째 하락세고 권역별로 보면요. 수도권에서 내리고 그런데 말이죠. 전라도에서 호남에서 올라갔어요. 2.8%는 올라갔고 그리고 TK가 한 1.6% 정도 올라갔고요. 연령대도 전부 하락했는데 30대하고 70대 이상에서 상승을 했습니다. 30대 이상. 그래서 윤 대통령이 말이죠. 굉장히 요즘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그 부울경 지역에서는 좀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인데 호남에서 올라갔다는 거 그리고 30대에서 올라갔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 중도층은 1.4 빠지고 보수층은 1.7이 올라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당 지지율을 보면은요. 야, 이건 이제 정당 지지율. 정당 지지율을 보면 우리 국민의힘이 좀 빠졌어요. 37.1에서 35.4. 그러니까 1.7%가 빠졌고요. 민주당은 4.28에서 43.1, 0.3에 올라갔으니까 미세한 변화일 뿐이지 의미 있는 변화는 없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를 보면은 말이죠. 리얼미터 기준입니다. 자, PK, 그 다음에 호남에서, 그리고 이제 인천 경기에서 떨어졌어요. 그런데 서울 지역에서 폭등을 했습니다. 6.6. 그리고 충청도에서도 폭등을 했어요. 그래서 충청도에서 7.4. 이게 이제 우리 국민의힘 지지율이고요. 민주당은 인천 경기하고 부울경에서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청도에서 폭락 8.7%. 이렇게 되고요. 개혁신당이 4.5%,
새로운 미래가 3.6, 자유통일당이 2.7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지지를 보니까 국민의미래가 올라가서 30.2, 조국혁신당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29.5, 민주연합은 지금 민주당이죠. 19.0밖에 안 되고요. 자유통일당이 많이 올랐어요. 5.0으로 올랐고 2.2가 올라서 자유통일당이 5.0이 됐고요. 새로운 미래는 4.4. 그러니까 새로운 미래가 개혁신당이 4.0으로 0.1이 빠졌습니다. 자, 그래서 개혁신당이 빠진 것이 자유통일당 쪽으로 지금 바람이 부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 전광훈 그 목사가 이끄는 이 자유통일당이 지금은 이제 대표는 장경도 목사가 이제 대표를 하고 있는데 2.2%나 대폭 올랐습니다. 요걸 보면 자유통일당이 이제 기호 2번, 3번까지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요렇게 기대할 수 있는 지금 지표. 제가 보기에는 근래 지금 지표 중에서 자유통일당 이게 처음으로 폭등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부산 지역을 돌고 창원까지 가요. 김해까지 갑니다. 그래서 현장 사진으로 분위기를 이제 쭉 한번 여러분께서 일별하시고, 자, 뭐 난리 뭐 연호하고 손을 들고 뭐 또 이 연호 한동훈 연호를 외치고 또 한동훈 대통령 되라 이런 또 이 성원의 그런 그 외침도 나오고요. 자, 이래서 부산이 완전히 뭐 지금 환호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산 지역이 지금 완전히 한동훈 위원장이 가서 지금 이제 불을 붙이고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의 오늘 이제 부산 쪽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가볍게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요. 우선 이제 부산 지역에서 말이죠. 오늘 지금 현재 그 보도가 나오고 있는 부산 지역에서 이거 쭉 보면 우선 낙동강 일대를 이제 도는 건데, 그래서 영도구, 남구, 진구, 연제구를 잇따라 찾았고요. 그리고서 나서는 이제 해운대 북구를 방문하고 창원, 진해구, 성산구를 거쳐서 김해로 이동해서 이제 돌아올 예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걸 이제 보면 우선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부산에서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말이죠. 그 롯데 자이언츠의 염종석 투수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염종석 투수 같은 사람이 되겠다. 그러니까 뭐 모든 정력을, 체력을 다 쏟아서 선거 운동에만 매진하겠다. 그래서 본인한테는 4월 10일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하여튼 뭐 온 몸을 다 해서 지금 최선을 다한다. 왜냐면은요, 이 투수 염종석 이 투수가 92년도죠. 원래 슬라이더 투수인데 롯데 야구를 갖다가 대한민국 제1의 팀으로 이제 이끌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체력이 소진된 다음에는 별로 이 커리어가 좀 빛나지가 않았어요. 그런 것처럼 국민인과 본인도 2024년도의 경우에 92년 염종석 같은 사람이 되겠다. 앞뒤 안 재고 훗날 생각하지 않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열심히 뛰겠다. 이러한 각오를 다졌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이 이게 이제 하나의 큰 대제가 되겠죠. 롯데 야구 염종석 선수까지 하여튼 올인해서 온몸을 던져서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이제 가는 데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영도구 남항시장 인근에서는요. 대한민국을 살려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동훈을 대통령으로 이렇게 그 지지자가 외치고 그 주변에서 이제 박수 터지고 난리가 나고 버스 타고 가는 시민들도요. 창문을 열고 이 한동훈 위원장의 유세 현장을 또 담아내는. 자, 그래서 남구 유세장에서는요. 야당이 이재명을 지켜달라, 조국 지켜달라고 하는데 이거 한마디로 웃기는 거다. 어떻게 국민이 정치인을 지키냐. 정치인이 국민을 지키는 것이지 본인이 그래서 국민을 지키겠다. 그러면서요. 영화를 하나 꺼냈어요. 범죄와의 전쟁 영화. 범죄와의 전쟁을 보면 깡패들 싸움에도 명분 있는데 지금 조국하고 이재명이가 과연 명분 있는 싸움을 하느냐. 죄 짓고서도 감옥 안 되겠다고 지금 난리치는 것이 아니냐. 예, 이런 명분이 도대체 어디가 있냐. 깡패들 싸움에도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이재명 조국은 명분도 없이 감옥 간다고 했더만 싸운다. 요걸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번에 이제 첫 번째 선거이기 때문에 정치개혁, 옛날에 수많은 정치인들이 약속을 했지만 이거 실행이 안 됐다. 그러나 본인은 이 정치개혁을 실행에 옮기는 첫 번째 정치인이 되겠다라는 점을 강조하고요. 그만큼 나라가 잘 되기를 바랄 뿐이다. 예. 그래서 혁신을 할 것을 강력하게 혁신하겠다. 이런 것을 강력하게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지지를 얻었다. 예. 요렇게 지금 이제 보도들이
지금 뭐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자, 이러한 가운데 말이죠. 이 장해찬 지금 후보가 느닷없이 오늘요. 지금 무소속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단일화, 조건 없이 단일화를 하자, 경선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거는 여권표 분산으로 민주당 후보가 좋은 일 시키는 게 아니냐라는 여론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유동철 민주당 후보인데요.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최근에 여론조사 피플 네트워크스 리서치가 국기뉴스하고 이렇게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29, 30일이니까 바로 엊그제입니다. 29, 30일 날 조사를 해봤더니요. 유동철 민주당 후보가 39.4, 그리고 정현우 후보가 26.7, 2위, 장해찬 후보가 24.3, 3위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둘을 합치면 이제 51%가 되고 각각 나누니까 2등, 3등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1, 2등에는 오차범위 바뀌어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장예찬이가 말이죠. 지금 느닷없이 조건 없이 지금 경선으로 단일화하자. 예, 우리 오로지 수영구 주민들만 생각했다. 그래서 여론조사 100%도 좋고 당원조사 100%도 좋다. 그래서 보수 단일화를 통해서 수영구를 지키라는 것이 주민들의 명령인데 단일화를 거부하는 사람은 민주당 편을 드는 것이다. 정현우 후보님 보수 단일화에 응답하기 바란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말이죠. 정현우 후보는 일단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장해찬 수용 고민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정치는 진정성을 가지고 다가가는 것이다. 무자격 판정자의 보수파리, 감성파리를 넘어서 수용 구민까지 받는 행위는 납득하기 어렵고 정치를 하는 수용 구민을 위한 진정성부터 가져라. 이런 지금 입장을 내보이면서 거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요. 이거 어부지리로 민당이 의석 가져가는 거 이거는 용납할 수 없겠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야말로 이 역사적 책임을 져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러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말이죠. 지금 이제 정현우 후보가 이제 어떻게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관건인데 글쎄요 뭐 두 가지 세 가지 예를 들어서 국민의 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우선 돼야 되겠죠. 예, 국민의 힘이 그야말로 다수당이 되기를 바라는 이런 당원과 국민들이 많을 것이다. 그런 의지를 존중할 줄 아는 정치인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장해찬 후보 같은 경우는 뭐 현지에서 지지세도 예를 들어 무소속으로 나왔는데도 24.3%면은 이거 사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이 정현우 후보도 말이죠. 외지에서 온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외지에서 왔는데 공식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당 조직 바람으로 26.7%를 갔다. 이것도 사실 대단한 거예요. 이거 뭐 한 1, 2주밖에 되지 않아요. 예, 되지 않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저는 항상 얘기지만요. 개인적인 선호도와 떠나 없이 저는 뭐 공직생활에서 평생을 상명하복, 예, 억울한 일도 지키는 거,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해찬의 경우에는 본인이 무소속으로 나왔잖아요. 그게 룰을 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인이 접고, 예, 제가 이미 초질관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아마 틀림없이 댓글에 또 더 욕하는 사람들 나와요. 그러나 저 그런 거 개의치 않고 룰을 지켜야죠. 정상적인 룰을 지켜야 되고 두 번째는 정치판에서도 질서가 있다. 그래서 공천에서 탈락된 사람이 경선을 하자? 이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게 오로지 수영 구민들만 위해 한다? 그럼 수영 구민 위에 누가 있는데? 수영 구민을 위해 국민이 힘이 있어요. 정당. 정당에서 공천에서 패배가 됐으면 억울하지만 뒤에서 비판하고 이런 건 좋다 이거예요. 뭐 좋다기보다도 이해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일단 공천에서 패배됐으면 그 억울함을 이번에는 당선시켜라. 정예로. 이게 필사증세, 필생 즉 살아오잖아요. 그러면 장해찬 후보가 죽는 것 같지만 저는 살아난다. 예, 이미 이상민이도 그렇게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이건 잘못된 선택이다. 장해찬 무소속 나오는 것은. 이거는요. 이준석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준석이도 지가 설 자리가 없으니까 나와갖고 저 난리를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크게 봐서 장해찬 후보는 경선하자고 외칠 게 아니라 경선하자고 외치면 그건 부당한 것이죠. 본인이 딱 접고 무조건 지지하겠다. 그래서 민주당한테 수용과 넘어가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 그게 더 큰 그게 어젠다가 되고 대의가 된다. 그래서 그러면은요. 지금 수용 주민들이 장해찬을 2배, 4배 높이 평가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장해찬을 저도 미래의 정치 자산으로 아끼는 마음에서 드리는 논평하는 것이라는 점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현욱한테 무조건적 지지를 보내라. 예를 들어서 충남 아산의 이명수 무조건적으로 지지하잖아요. 지금
매 선거마다 돌아다니면서 유세를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명수 다 높이 평가하잖아요. 홍성, 홍문표 의원 강순기 지적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다 지지로 돌았었잖아요. 이 대세를 거역하지 말아라. 제가 잘못된 사람들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말이죠. 무소속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장해찬이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기회가 전혀 없다. 뭐 물론 정치판 알 수는 없는 거지만 그렇다면 뭐 죽자 사자마자 이게 마지막에서 달려들 수 있지만은 아니 창창하잖아요. 지금 83년생이가 뭐 그렇게 되는데 앞으로 아니 이준석보다도 기회가 더 많아요. 그죠? 이준석이는 85년생이니까 자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고개 푹 숙이고 자 골프하고 똑같다는 거아니에요. 어느 분이 페북에 글 올릴 때 골프 헤드업 하면 죽어. 그런 것처럼 장해찬 이미 한 번 헤드업 했어요. 이거 경고 사인인 겁니다. 본인이 뭐 20몇 살 때 대학생 때 한 것은 철부지라서 몰랐다? 아니 20몇 살이 무슨 철부지입니까? 70년대 제가 20몇 살 때도 저 알 거 다 알았어요. 뭐 어른들 눈에서 보면 모자란 점이 있었겠지만 그래서 장해찬에는 무조건적 정선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수를 레드라인을 넘은 것이다. 제 기준으로는. 그래서 이거를 걷어들이고 무조건적 지지를 하라. 이러니까 정의로이가 높이 나오잖아요. 요 2% 3% 물론 이 여론조사가 뭐 객관성이 과학성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봐라. 절차의 투명성을 지켜라. 절차의 투명성이 뭡니까? 바로 룰에서 탈락된 거 아니에요. 이틀 3일간이나 공천 관련해서 장해찬이가 대통령의 지지를 받고 있고 대통령이 챙겨줘 갖고 청년 비대위원도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락한 이유를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자, 이번에는 그 정도는 저 말씀을 드리고 이재명. 이거 죄명이잖아요. 요런 지금 합성 사진이 나돌고 있어요. 그래서 대장동 비리를 비롯한 이 비리 우측에 쫙 깔려있는 요 유인물이 말이죠. 종로 일대에 대량으로 배포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적하고 있어요. 요 사람을 갖다가. 당연히 이거는 이제 정상적인 선거운동이 아니니까 찾아야 되겠지만은요. 왜 그런 죄인이 왜 투표에 나왔느냐. 근본에 이 악의 씨를 누가 뿌렸느냐. 이재명이가 뿌렸다. 용납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정상적인 그런 선거 행위는 아니고 비방 유인물이라 하더라도 당당하지 못한 측면도 물론 있지만 이런 악의 씨를 왜 뿌렸냐. 뿌린 사람한테 더 책임이 크다. 그래서 요게요. 29일 날 처음으로 이 일이 발생됐어요. 29일 날 그래서 이 곽상은 사무실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자, 주상복합 건물에 요게 뿌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경찰에서 지금 이제 조사에 착수를 했다. 주상건물 공동현관문에 죄수복을 입고 구실에 앉아있는 이재명의 사진이 꽂혀 있다. 신고를 받은 건데, 요거는 누가 이제 시민이 한 사람이 곽상원 사무실에 이걸 알려줬고, 그러니까 이제 신고가 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 보니까요, 또 추가적으로 또 한 명이 또 요거를 뿌렸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대대적으로 뿌렸다. 그래서 지문과 CCTV를 통한 이 전면 수사에 나섰다. 지금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이, 자, 이거 반성하십시오. 이재명 요 사진.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이재명이가 먼저 반성하는 게 급선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번에는요, 이 몰카범, 마지막으로 몰카범 얘기를 하겠는데요. 자, 몰카범 한 명이 지금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주범 유튜버 하나 있고요. 70대, 양산 거주 공범 한 명이 더 있어요. 근데 이 사람 말고 또 한 명이 오늘 현장 체포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총 관련자가 이제 3명이 되는 거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 몰카범은요, 현재로서는 지금 구체적으로는 나와 있지 않는데, 지금 이제 보도 50대 남성으로 되어 있고요. 일단 건조물 침입 혐의로 그제입니다. 30일 날 긴급 체포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몰카마를 설치하는 단계에서부터 공모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가범에 또 다른 공범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자, 그래서 이 몰카범 사태가 말이죠,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 점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고, 참고적으로요, 한국갤럽에서 서울경제신문에 의뢰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차기 대권 선언자로 봅니다. 이재명이가 27%, 한동훈 위원장이 20%가 되겠고, 조국이 4%고 이낙연이가 2%, 홍준표도 2%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이준석, 오세훈, 오리룡은 각 1%.
지역별로 보면은요, 한동훈 위원장이 22% 서울, 그리고 이재명이가 21%로서 서울은 한동훈 위원장이 앞섭니다. 인천, 경기는 이재명이가 28, 한동훈 위원장은 21, 부울경에서는 이재명이가 25, 그리고 호남에서는요, 이재명이가 42, 한동훈 위원장은 4, TK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26, 이재명은 20, 1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조국은요, 호남에서 10%를 차지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30대, 50대에서는 이재명이가 10% 넘게 한동훈 위원장을 앞서고 있고 60대, 70대에서는 한동훈 위원장 지지세가 훨씬 강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 마치고 이에 계속되는 저의 방송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